똑똑 취업으로 가는 첫 관문. 친절히 안내드립니다.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을 전문가분들과 함께 알아봅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 박현민 편집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권혁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현민입니다. 먼저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주인공이 희망하는 오늘의 기업. 너를 보여줘. 짜잔, 나왔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은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뭐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겠죠?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 이미 삼성전자와 더불어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 최강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바일과 컴퓨터 등 각종 IT 기기에 필수로 들어가는 D램과 낸드 플래시, MCP 등의 메모리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공계열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그런 직업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는 또 엄청난 성과급이 지급됐다는 소문이 돌던데요. 네, SK하이닉스 직원 같은 성과급이 무려 1,700%. 라고 해서 이제 한때 이슈가 됐었죠. 1,700%. 그럼 도대체 17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성과급이 1,700% 어떻게 나왔냐면 이익분배율이라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회사가 잘 되면 그만큼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게 네. 1,000%. 그리고요. 그다음에 특별 상여금이 500%,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생산 경력금 200%해서 1,700%의 성과급을 때문에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죠. 거의 1년 연봉보다 더 많이 받은 더 거예요. 많죠. 훨씬 많죠. 아니 성과급이 지금 1,700%라면 얼마를 받는 거예요? 흥분을 가라앉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그때 이거 나왔을 때 모든 직장인들이 그때 계산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예. 그걸 계산해봤을 때 연봉의 한 85%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연봉을 6천만 원 받는 과장급이 있다라고 했을 때 네. 성과급을 계산했을 때 5,100만 원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연봉과 성과급을 합하면 총액 1억 원도 훌쩍 넘는 건데 얼마나 실적이 좋았길래 이렇게 통 크게 성과급이 나오는 건가요? 네, 무려 작년 영업이익이 20조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이후에 20조 클럽에 도달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익이 있다 보니까 당연하게 이제는 성과급도 많이 지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아니 1조 클럽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건데 20조 클럽이라니 정말 넘사벽인 것 같습니다. 이 회사 들어가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또 큰 이슈도 있었잖아요. 이 용인에다가 SK 하이닉스 공장 세워질 예정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른바 한국판 실리콘밸리가 조성된다라는 얘기인데 경기도 기흥과 화성에 삼성전자 반도체가 공장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어 SK 하이닉스가 이천 용인 판교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게 되는 것인데요. 이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조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 목적 회사인 용인 일반 산업단지는 지난달 20일에 경기도 용인시에서 투자 의향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제 정부가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지역을 용인으로 최종 결정만 한다면 부지 분양 등의 본격적인 클러스터 조성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 반도체 클러스터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근데 보통 우리가 클러스터 정의를 내리면은 바로 산업 집적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메인 기업이 있으면 그 관련된 모든 기업, 연구소, 그다음에 정부기관부터 시작해서 뭐 대학까지도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이 이제 맞물려 있는 이런 어떤 것을 클러스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클러스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클러스터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실리콘밸리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정부의 압박에 의해서 생긴 이제 클러스터가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따진다면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는 뭐냐? 그러니까 용인의 SK 하이닉스의 공장이 딱 들어와서 그 주변으로 반도체와 관련된 모든 시설들, 뭐 연구기관 아까 말씀드렸던 특히 대학까지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산업군들이 같이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 이게 바로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걸 것 같은데 용인 말고도 이천과 청주에도 공장이 있잖아요. 뭐 업무가 분담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는 뭐 SK 하이닉스 보면은 만약 공장 쪽만 본다면 이청용 이렇게 새기시면 돼요. 이청용. 이청용. 축구 네, 좋아하시잖아요, 참. 이청용. 네, 이청용 선수. 네. 그래서 축구 선수는 아니고요. 이천,
청주, 이제 용인 이렇게 보여서 이청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뭐 디램이죠, 당연히 이제 디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충북 같은 경우에는 뭐 청주 같은 경우에 이제 역시 랜드 플레이스입니다. 이제 용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말 그대로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뭐 P램 아까 나왔던 P램이나 N램 이렇게 어떤 차세대 반도체를 이제 육성하는 기업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좀 불만이 있을 거잖아요. 사실 이게 고용 효과가 정말로 제가 말 안 했죠.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년간 20조 원 투자해줄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청주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35조 원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투자도 꼭 용인뿐만 아니더라도 이렇게 기존의 공장 갖고 있던 이천과 이제 청주에도 같이 동일하게 투자가 들어가니까 정말로 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국내에 그것도 뭐 우시 공장도 있지만은 국내에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을 앞으로 이제 투자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칭찬해 줘야 된다고 봐요, 저는. 네. 네, 과연 이 SK 하이닉스의 새로운 도전과 전략이 국내 반도체 산업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권평론가님, 오늘의 기업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 대표는 이석희 대표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설립일은 49년 10월 15일입니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인수합병을 계속 거치면서 그 됐으니까요. 매출액은 한 17년도 연결 기준 그 이제 사업 보고서로 보면 30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30조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좀 보니까 최근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이제 삼성회계법인으로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됐었는데 거기에 이제 아직은 이제 사업 보고서는 안 나왔어요. 2018년도께. 근데 이제는 감사 보고서 올린 걸 보니까 매출액이 아까 제가 2017년도에 30조라고 했잖아요. 18년도 40조입니다. 10조가 뛰었어요. 매출액이. 어마어마해 정말 18년도에 잘했다 볼 수 있겠고 영업이익은 더합니다. 아까 우리가 소개했잖아요. 20조. 20조가 넘었기 때문에 야 정말 이게 정말 이렇게 저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가 좀 되게 어려운데 이건 진짜 뭐 환호성을 질러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사업을 잘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마어마한 기업이다. 20조라는 게 정말 못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 20조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고 보통 인원이 이제 18년도 3분기 기준으로 봤더니 2만 5천 명 정도 이제는 근로자가 있고요. 평균 근속 연수는 한 10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길다고 보시면 되겠고 1인 평균 급여를 봤습니다. 봤더니 3분기 기준으로 봤는데도 남자가 9,7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여자가 한 6,800만 원 정도 돼서 평균 한 8,600만 원 나왔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이것도 더 많이 받겠죠. 그래서 참 연봉도 좋고 기업 문화도 좋고 그다음에 성장 가능성 그것도 성장 가능성까지 좋아요. 그래서 야 이거 취준생 분들 정말로 SK 하이닉스 잘 선택했다. 정말 가고 싶은 기업 잘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이슈를 선정해 봅니다. TMI 이슈 가이드 함께 하시죠. 기업을 지원하는데 기업에 대한 배경과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서류 전형은 물론이고 면접 전형 때도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죠. TMI 이슈 가이드는 그러한 기업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네, 이것만 알고 가자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의 기업은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SK 하이닉스의 환경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주시죠. SK 하이닉스 4분기 영업 실적 어닝 쇼크. 중국 공장 4월부터 가동한다. 아하, 저 아까 뭐 성과급 얘기할 때 뭐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뭐 이뤄냈다 이런 말씀 좀 주셨는데 갑자기 뭐 어닝 쇼크는 또 웬 말인가요? 네, 이게 지난해 전체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인데 4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은 또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을 살펴보면요. 매출액이 9조 9,381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4조 4,301억 원인데 이는 2017년 4분기와 대비해서 매출액 13%, 영업이익 32%가 하락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이 32%나 떨어졌다는 건 정말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역시 수요 둔화 측면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디램 가격 자체가 좀 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통계를 봤더니 지난 4분기 SK하이닉스가 디램 출하량이요 3분기보다 2% 줄었고요. 평균 판매 가격도 11% 하락했다 이게 조사가 됐거든요. 그만큼 이제 디램 가격이 주요 사업군인데 이게 이제
평균 객단가가 좀 떨어져갖고 사실 좀 영업이익이 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었죠. 그다음에 아까 수요 측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절적으로 보면은 겨울 시즌은요 가전 업계를 보면 비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4분기 같은 경우는 뭐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런 수요도나 그다음에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 그다음에 기업들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제품을 안 만들게 되고 수요가 없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맞물려서 같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손 놓고 두고 볼 수만은 없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16기가비트 기반 제품을 지원하는 신규 서버 플랫폼 출시로 고용량 D램 모듈 수요가 늘어났거든요. 그에 따라 고객 수요 역시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에 멀티플 카메라 채용 등 고사양 모바일 제품 출시 역시 기기당 모바일 D램 탑재량 증가를 따라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여기 하나 더 낸드 플래시의 경우 낮아진 가격에 따라서 고용량 제품 판매 증가가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용 SSD와 기업용 SSD 시장 모두 고용량 제품을 채용하는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4월부터 중국 공장 가동 이건 어떤 말인지 권 평론가님께서 자세한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요거를 이해하시려면요. 이제 SK하이닉스의 전략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이제 매출이 뜯어 보니까 D램에서 한 70%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쏠림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자. 그러면은 D램 빼고는 혹시 랜드가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파운드리 산업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낸드 플래시와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를 굉장히 좀 크게 좀 확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2조 2천억 투자한 충북 그 청주 반도체 공장이 있잖아요. 낸드 하면 청주인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제 3D 48단과 72단 제품 이거를 본격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이제 낸드 플래시에 투자하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파운드리 산업도 있습니다. 이제 파운드리 산업까지는 비메모리 반도체인데 이제 앞으로의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만약에 수요가 둔화되고 가격이 떨어진다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로서 먹여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산업도 이제 본격화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우시 산업단지와 합작 법인을 설립해서 나아가고 있는 부분. 이것 때문에 아마 이제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하고 있는 데가 바로 SK하이닉스 자회사인 SK하이닉스 시스템 IC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좀 분사가 돼서 따로서 나왔는데 여기랑 이제 우시 이제는 쪽이랑 합작을 맺어서 여기에 대해 공장을 세웠어요. 그래서 2018년도 하반기에 웨이퍼즈는 200mm 아날로그 반도체 파운드리 이거를 세웠거든요. 이게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가동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과의 어떤 이런 이슈들이 계속 불거지는 것이고 좀 아쉬운 점은 청주의 공장 이제 M8 공장이 있는데 이런 M8 공장의 장비가 2021년까지 이제는 중국 쪽으로 이제는 다 옮기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지만은 그래도 생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수요가 있는 중국의 어떤 현지화 작업을 한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SK하이닉스의 전략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SK하이닉스 하면 삼성전자 얘기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삼성전자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네, 삼성전자도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달 초에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서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59조 원, 영업이익 10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밝혔는데 이 매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7년 4분기에 비해서 10.6%가 줄었고요. 직전 분기에 비해서도 9.9%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데도 두 회사 모두 이 투자나 개발을 멈추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이제는 중국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 이제 뭐 반도체 굵기 이렇게 해갖고 이제 막 엄청나게 지금 기술 투자가 되고 있고 자본을 쏟아내고 있는데 조만간 이제 치킨 게임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그 치킨 게임 안에서 승자가 되려면 역시나 이제는 승자가 되려면 밀어내야 되거든요, 물건을. 당연히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좀 우위의 점막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계속적인 시설 투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다라고 보는데 사실 이런 건 좀 표면적인 이유고 속뜻은 보자면 과연 중국발 치킨 게임일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메이저 업체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치킨 게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유도하고 있는 치킨 게임이 될 수 있다라는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게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시겠지만 경영 공부하시 아시겠지만은 비용의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이클 포터의 비용의 전략이 뭐예요? 말 그대로 비용으로 쏟아내갖고 선도 업체가 잘 나가고 후보 업체는 계속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까도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시설 투자 계속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잖아요. 청주 공장이나. 무슨 얘기냐면 시설 증거를 했어요. 증설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요. 그렇게 되면 재고 정리 털어내야 되거든요. 기존에 있던 제품들. 그럼 재고 정리 털어낼 것이고. 그럼 재고 정리 털어낼 때는 당연히 가격을 다운시켜서 털어냅니다. 그러면 후반업자는 그 가격에 또 맞춰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규모가 적거나 자본력이 이제는 없는 회사들은 당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제2의 치킨 게임을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유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국을 당연히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 좀 전략을 바꿨습니다. 올해에는요, 가격을 낮추고 출하량을 늘리는 전략을 이제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치킨 게임에 대비하기 위한 거다. 또한 치킨감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는 물론이고요. 모든 반도체 기업을 끝없는 노력과 혁신을 응원하면서 그러면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 이슈 코너 살펴볼까요? 막간을 이용해 박현민 편집장께서 잠시 쉬어가는 이슈 랭킹 준비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SK하이닉스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도 중국과의 치킨 게임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일단 경쟁 상대가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이슈 랭킹 먼저 확인해 보시죠. 반도체 굴기 중국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네, 3위 중국 자체 개발 노광기 탄생. 2위는요 푸젠 진화 디램 사업. 1위 TSMC 사고. 하나도 모르겠네요. 네. 네. 네, 어렵죠. 네. 일단 먼저 3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치망순역지라는 한자 성어를 알고 계시나요? 오. 이대신 임무. 맞습니다. 이 대신 잇몸. 입술 한자를 쓰지만 어쨌건 이 대신 잇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의미의 한자 성어예요. 어쨌건 뭔가에 대체를 한다는 의미인데 네. 미중 무역 전쟁으로 번져서 반도체 장비 수입이 막혔잖아요. 지금 중국이. 바로 중국의 이 치망 순역지 전략으로 자체 장비 개발에 나섰다. 그래서 그것을 성공하면서 위기 돌파에 나섰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노광기도 아까 말씀 주셨는데 노광기는 뭔가요? 네, 노광기라는 거는 반도체나 TFT, LCD 등의 회로 공정이 필요한 이 제조 라인에서 빛을 쪼여요. 이 빛을 쪼여서 유리기판에 회로를 그려주는 그런 장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과학원이 이번에 개발한 노광기의 이 미세화 공정 수준이 22나노미터. 이게 굉장히 작은 건데 이제까지보다 가장 넓은 파장의 노광기를 개발하게 되면서 제조 가격 역시도 크게 다운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2위 푸젠진화 디램 사업 이건 또 뭔가요? 네, 푸젠진화는 페이창신과 함께 중국의 양대 디램 업체 중에 한 군데입니다. 푸젠진화가 최종적으로 디램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서 중국 반도체 굴기의 한쪽 날개가 꺾이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미국 정부의 강력한 압박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 상무부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비롯한 자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게 푸젠진화의 장비를 공급하지 말라라고 조치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디램 사업 포기에는 예정된 수순이었던 거죠. 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위 TSMC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반도체 파운더리 업계 1위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무슨 사고가 있었나요? 네, 기억력이 정확하신데요. 2019년도에 들어서 세계 반도체 업계의 가장 큰 뉴스가 이거였습니다. 바로 TSMC가 생산 라인의 기준에 미달하는 이 화학 물질을 사용해 대거 손실을 입었던 소식인데요. 네. 이번 사고에 따른 피해 규모가 국내 매체에선 최대 웨이퍼 10만 장 분량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대만 현지에서는 2만에서 3만 장 정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TSMC는 오염된 페이퍼 상당 부분이 재생이 가능하고 1분기 실적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지만 세계 최대 파운드리라는 타이틀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중차대한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국내 반도체 기업들만큼이나 중국 업계에서도 다양한 이슈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SK 하이닉스의 이슈와 환경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주시죠. SK 하이닉스 대 삼성전자, DDR5 4분기 출시 경쟁. 네, DDR5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네, 바로 현재 주류라고 할 수 있는 DDR4를 잇는 차세대 D램 규격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최근 이 D램 가격 폭락에도 불구하고 D램을 예초 계획대로 출시하겠다라는 목표를 내놓은 것인데요. DDR5가 신규 수요를 이끌게 되면서 침체기로 접어든 이 메모리 사업 자체에 반등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새로운 경쟁도 시작되는 건지 권평론가님께서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는 현황 체크를 좀 다시 한번 딱 해볼게요. 왜냐하면 반도체 산업은 굉장히 빠르게 흘러서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전체적인 어떤 거시의 부분을 좀 본다면은 일단 4분기 지난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D램 매출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이게 정확한 조사에 의하면 18.3%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D램 매출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전분기보다 줄어든 것은요. 16년도 1분기 이후에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분기보다 매출이 준 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볼 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올해 봤을 때 이제 D램 익스체인지 아마 뭐 반도체 쪽은 아마 아실 거예요. D램 익스체인지가 뭐 하는 기관인지 이제 서베이를 돌렸더니 기본적으로 1분기 D램 가격이 20%에서 25% 하락할 것이다. 그다음에 2분기에는 15% 정도 내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금액이 내려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도체를 하는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 입장에서는 1, 2분기까지는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러한 이유로는 역시나 이제는 서버라든지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뭐 우리가 보통 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기본적으로 재고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팩트 체크를 좀 해보실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SK 하이닉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편집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DDR 이제 5에 이제 전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DDR5 같은 경우에는요, 뭐 특징이 그렇습니다. 동작 속도에서 DDR4보다 뭐 대역폭이 36%가량 향상돼 있고요. 무엇보다 전력 소모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DDR4보다. DDR4도 그렇게 좋은데 전력 소모량이 더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뭐가 좋아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1초 안에 우리가 풀 HD 영화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보셨을 텐데 풀 HD 영화를 1초 동안에 11편을 전송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이 대역폭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램 DDR5가 성능이 향상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게 실제적으로 SK 하이닉스는 판매량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냐면 2021년도에는 D램 판매량의 한 25%를 차지할 것이고 그다음에 2022년가에는 44%까지 DDR5가 차지할 것이다. 이런 시장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구 개발했고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핵심인데 왜 그러냐면 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DDR5의 속도가 낮냐면 연구 개발기를 뭐 삼성전자 마찬가지지만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 1조 이상을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16년도에는 사상 처음으로 2조 원 넘었습니다. 17년도에는 2조 4천억 정도 투자했어요. R&D 사업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결국에 성과를 본 게 뭐냐면은 작년도 11월 달에 이걸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거 다 세계 규격에 맞춰서 DDR5 개발했다. 그래서 또 이슈가 엄청나게 됐었죠, 이게. 근데 업계에서는 또 어떻게 보고 있냐면 과연 그러면 시장이 언제나 풀릴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2020년 정도에 풀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DDR3에서 DDR4로 바뀌는 게 전환 주기가 한 3, 4년 걸렸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개발됐기 때문에 쭉 본다면은 빠르면 한 2020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본격적인 양산이 되면은 이런 DDR5는 SK 하이닉스의 효자 종목이 될 것이다. 왜? SK 하이닉스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출의 70%, 80%가 D램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권평론가님 마무리 기업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좀 보시면은 DDR5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램 없으면 SK 하이닉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DDR6
개발 연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줘야 되겠는데 향후 이제 5에서 6년 안에 DDR6의 개발을 완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앞서가고 있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D램이 SK하이닉스에서 너무나 중요한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차세대 반도체를 계속 개발할 수밖에 없는 어떤 숙제를 안고 있고 또 한 가지 본다면은 이제 SK하이닉스가 세계 규모로 본다면 역시 D램에서는 삼성전자 다음에 2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DDR6 뭐 나중에 뭐 7도 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취준생 준비 중 분들께서는 이런 어떤 기업에 여러분 일조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은 SK하이닉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주인공의 프로필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지원 직무는 SK하이닉스 양산기술직 지원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기업에 얼마나 적합한지 간략한 프로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별 남성이고요. 나이는 만 24세. 전공 고분자 공학과 학점은 3.72입니다. 언어는 오픽 IH, 토익 870점 가지고 있고요. 대내외 활동으로는 반도체 현장 실습, 한국나노기술원, FAB에서 TFR 제작 실습, 근무 경험으로는 에드워즈 코리아, 주요 공정, 펌프바이, 프로덕트 분석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분량 유형별 분석 절차서를 작성 있습니다. 네, 오늘 지원자는 직무 관련된 경험이 꽤 있어 보이는데요. 네. 뭐 편집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오늘의 지원자가 이 기업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 아까 말했던 대로 직무 관련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그 취준생을 찾기가 힘들고요. 네. 기본적으로 봤을 때 뭐 나이를 봤을 때요. 만 24살인데요. 휴학 없이 거의 군대를 막 졸업한 정도의 나이로 보이는데 모든 대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은 성실하게 오래 근무할 사람이거든요. 젊은 인재가 들어오면 뭐 기업 입장에서 이런 인재라고 했을 때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네. 그러면 2부에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